네, 안녕하세요. 칸타입니다. 자, 오늘은 5월 8일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인지, 비트코인 상황 좀 보도록 할게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지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쵸? 3월 달에 이제 주식 그 시장처럼 같이 이제 곤두박질 쳤었는데, 그때 그 상황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V자 반등을 했어요. 완전 V자죠, 지금 보시면. 거의 전고점 근접까지 지금 올라준 상태인데요. 어,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그쵸? 회복을 했죠. 물론 이제 코인 시장은 항상 빨랐지만, 그래도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도 하셨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지만, 여기 저항선 부분에서 좀, 어, 저항을 맞고 다시 재하락을 해서 W자 패턴이나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정도는 조정을 더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무색할 정도로 바로 반등을 쭉 올리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터졌죠. 이때 엄청 크게 터졌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쫙 올랐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많이 회복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걸쳐져 있는 부분도 저항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정고점,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많은 분들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 정고점을 좀 넘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또 추가적인 상승을 크게 보여주려면은 정고점을 넘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정고점까지는 아직 달러로는 좀 남은 상태고, 원화로는 이미 회복을 했어요. 그쵸? 물론 저희는 이제 달러 기준으로 봐야 되지만, 아무래도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경제 위기가 오면서 어 조금은 달러 이제 환율이 좀 올랐죠. 그쵸? 단위 환율이 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화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하지만 이제 달러로서는 달러 가격으로는 그만큼 회복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앞으로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100%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일단은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항, 그쵸? 저항하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좀 정고점을 좀 강하게 뚫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좀 빨리 올라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좀 강한 저항이었었잖아요. 근데 여기 강한 저항을 뚫을 때 좀 거래량이 터졌는데, 지금 최근에 상승한 봉은 거래량이 그만큼은 못 실려줬어요. 조금 이제 거래량이 하락한 모습인데, 물론 이제 거래량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앞으로 계속 이제는 저항을 받아서 하락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거래량이 점점 떨어졌죠. 여기 한번 크게 떨어져 줬는데 거래량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그러면은 거래량이 하락했으니까 다시 재하락을 해서 이렇게 쭉 떨어져야지 정상인 모습이잖아요. 여기도 거래량 별로 안 나왔고. 근데 여기서 한 번씩 터지면서 또 다시 거래량이 적당히 실려주면서 뚫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모습이 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 한 번에 뚫어주기보다는 아무래도 여기서 또 다시 횡보를 하면서 아니면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겠죠. 지금 아직까지는 강세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저점을 계속 높여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저점 그쵸?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모습 보여주죠. 여기서도 조정을 준다고는 하지만 여기 안에서만 봤을 때도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모습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8300 정도까지 조정을 줬다가 그 다음에는 그에 못 미치는 8500 정도, 그리고 또 이제 전고점을 또 뚫어주면서 여기서 또 횡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점을 조금씩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더 높겠죠. 여기서 다시 추세가 꺾여가지고 바로 떨어지기보다는 일단은 한 번 더 횡보나 아니면은 좀 조정을 주더라도 한 번 정도 여기까지 조정 줄 수 있죠. 주더라도 그 다음 조정은 또 더 올라서, 그죠? 다음 조정의 이제 저점은 더 올라가지고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이제 움직이다가 아무래도 이제 다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결정이 될 텐데, 일단 당분간은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박스권이나 여기서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조금씩 상승하는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 봉은 한 번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긴 기간 동안 안 나오는 건 또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일주일 단위로 지금 이렇게 봉이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긴 기간 동안 여기서 횡보를 한다 뭐 이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여기 선 보이시잖아요, 파란 선. 이게 반감기 예상 지점인데, 예상일 지점인데 뭐 11일이나 뭐 12일 요 사이쯤에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그 이슈 때문에 이렇게 많이 회복 상승세를 보여준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것도 결과론적인 거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반감기 이슈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여기 지점을 기준으로 이제 다시 재하락을 해주느냐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해주고 뭐 조정을 주느냐, 뭐 그때 결정이 될 것 같지만, 일단은 앞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많이 생각하시는 게, 다시 뭐 여기서 매수를 여기서 매도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뭐 전량 매도를 해가지고 뭐 나는 이제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다, 근데 비트코인 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시 또 타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점에서 타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특히나 단타 입장에서는 절대로 타면은 안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짧게 먹고 나오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여기 오르면 문제겠지만요. 뭐 손절 라인 잡고 내가 어느 정도 좀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여기서 뭐 좀 올라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나는 수익을 못 보고 있어서 여기서 다시 재매수를 좀 크게 진행한다, 뭐 이런 거는 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만큼 오른다고 하더라도 전고점을 일단 한 번에 뚫어줘야 된다는 그런 가정이 또 붙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저항 지점이기도 하잖아요. 많이 올라봤자 뭐 11,000달러에서 또 저항을 아주 크게 맞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추세가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요,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추세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많이 내리거든요. 진짜 많이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려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추세가 한번 꺾여가지고 뭐 다시 떨어진다 하면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실 거예요. 손절 라인을 잡지 못하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세가 이제 많이 진행됐을 때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리스크 대비 저희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기대 수익이 좀 적기 때문이죠. 물론 이걸 이제 전고점 뚫어주면서 이렇게 불장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늦었어요.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지금 매수를 하기엔 늦었고, 최소한 뭐 여기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회복세에 들어섰을 때 그때 뭐 매수를 하시던지 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좀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점에 물렸었는데, 뭐 평균 단가 낮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좀 많이 정리를 했거든요. 여기 이렇게 횡보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도 여기 하락 채널이잖아요. 이 하락 채널, 보라색 하락 채널, 여기 이제 저항을 맞고 다시 좀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많이 매도를 했고요. 현금 확보를 했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다 최근에 물렸던 것들은 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까지 어느 정도 가져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올라가면은 좀 조금씩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올라가면요, 제가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비트코인이 아직은 좀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한화로 100만원 단위로 지금 매도를 더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280만원 뭐 90만원 이 정도 가면은 또 다시 몇 개 매도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물량을 줄여 나갈 거예요. 현금으로 좀 바꿔 나가면서 비트코인 물량을 좀 줄이고 현금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저는 전략으로 계속 대응을 할 거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저항을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가장 좀 유력한 게 뭐 올라가더라도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거, 그리고 아니면은 뭐 여기서 저항을 또 횡보를 하다가 뭐 하락하는 시나리오, 뭐 여기 이제 뭐 반감기를 딱 지나가지고 다시 뭐 재하락을 하는 시나리오, 뭐 다 어쨌든 간에 많이 올라가더라도 뭐 12,000달러 그 전에는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진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계속 매도를 할 테니까 다시 떨어졌을 때 뭐 개수를 다시 늘려 나가겠죠, 아무래도. 근데 뭐 조금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 개수를 다시 대폭 늘린다든지 뭐 이런 일은 당연히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조금 최근에 좀 실수도 많이 했던 건데, 과감하게 해가지고 실수했던 건데, 옛날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오래 기다려서 대응을 했거든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가지고 대응을 해서 좀 저점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가격에서 계속 물린다면요, 다시 회복기가 왔을 때는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하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회복력을 보여주거든요. 비트코인 항상 그래 왔어요. 근데 올라갔을 때 여기서 물려버리면은 많이 힘들다는 거죠. 힘들거나 아직까지 뭐 탈출, 진짜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탈출 못 하셨겠죠.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적으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뭐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뭐 내가 판 거를 후회한다? 어느 정도 내가 팔아가지고 좀 현금 확보를 했던 거를 후회한다?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기회가 왔을 때 다시 노려보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거예요. 여기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조금씩 매도를 할 거고, 원화로는 좀 이제 왜곡이 좀 있지만 아무래도 1,400만원이라든지 뭐 여기 지점이라든지 뭐 1,500만원 근처까지 지금 달러가 좀 강세라면 여기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최근 상승에서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아마 좀 많이 줄일 것 같아요. 개수를 안 그래도 좀 많이 줄였는데 좀 많이 매도를 할 것 같고요. 많이는 좀 많이 안 들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그냥 쭉 올라가 버린다, 뭐 이런 불장이 온다, 뭐 2017년처럼 계속적인 불장, 그런 장이 오면은 충분히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큼은 개수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확보를 어느 정도 다 팔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떨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다, 오르면은 오르는 대로 계속 매도를 해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비트코인 말고는 지금 이제 알트코인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알트코인을 좀 들고 있긴 하지만, 제가 좀 항상 좀 추천을 드렸던 거는 비트코인 요 코인 시장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 비율을, 그러니까 코인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비율 중에서 비트코인 비율을 최소 절반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분들은 조금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알트코인에 뭐 100% 들어가 있다든지, 근데 있겠죠.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로 알트코인도 들고 있고, 근데 그러신 분들은 지금 대응할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리플 같은 경우 뭐 대응했던 것도 지금 사토시, 그쵸? 사토시가가 정말 많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2100 사토시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매도를 해가지고 다시 노리기에도 좀 애매한 지점이에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지지선도 뚫렸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지선 뚫렸다고 해서 매도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으로 바꾸냐, 또 그러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비트코인 대비 좀 많이 뭐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예전에 대응했던 거는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매도 단타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개수는 유지하면서 최근 4월, 3월 이때 장은 매도 단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잖아요. 그때 조금씩 현금도 늘려 나갔고 뭐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지만 좀 많이 들고 있으신 분들은 대응을 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냐? 저 같은 경우는 매도 단타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원화로만 조금 올라가면 지금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뭐 리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원화로 뭐 268원이 지금 뭐 저항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268원에서 좀 매도를 했다가 그리고 뭐 263원이나 뭐 1원까지 그 정도가 이제 지지선이다 하면은 그 정도 매수해서 그냥 소소하게 내 이제 가지고 있는 전체가 아니라 그게 그대로 다시 올라가더라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리플을 뭐 10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 2만 개 정도로만 그 정도 이제 매도했다가 다시 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대응을 하셔도 뭐 아예 안 하시는 것보다는 좀 심리적으로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크게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운 지점인 건 확실합니다.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근데 좀 최근 추세를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알트코인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떨어진다고 해서 뭐 알트코인들이 다시 그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빠져서 알트코인으로 가지도 않거든요. 그냥 압도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으로만 거래량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기간으로는 긍정적으로는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추세가 좀 꺾여야 되는데, 이제 도미너스 추세가 좀 꺾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쉽게도. 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현금 대응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또 하락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또는 알트코인 같은 걸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다시피 마찬가지예요. 좀 덜 먹더라도 근데 지금 상황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덜 먹지 않아요. 비트코인만 해도 뭐 비싸다 하시는데 상승률 보시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또 재하락을 하더라도 뭐 알트코인 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비트코인도 그때는 가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위주로 최소 50% 비율은 좀 유지하시면서 매수를 다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외에 좀 최근에 좀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리고 뭐 매달 뭐 한두 편 정도씩 밖에 못 올리고 있는데, 질문 있으시면은 카톡방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